대학 입시를 위해 슬슬 공부를 시작할 때인 고1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친구와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에 공부를 마친 뒤에 독서실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집으로 귀가,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거리다가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나 심령 현상에 대해 얘기하게 됐죠. 사실 친구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하거든요. 여하튼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겪게 될 사건의 발단이 될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해주는 얘기를 겁에 질려 듣고만 있던 친구가 얘기 하나를 꺼냅니다.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라고.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나 심령 현상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진짜 있나? 그렇게 말하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친구가 이어서 한 얘기는 귀신을 불러서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장소는 밀폐된 공간. 우선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만 펴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해서 구부정하고 편한 위치로 올립니다. 이 말까지 들은 후에 전 웃으면서 장난으로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가? 어? 이 맞나? 그러면서 그 자세를 취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음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신 내린 사람이 귀신과 잘 접하게 된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자세로 눈을 감은 뒤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린 손 검지와 중지 부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런 상태로 한동안 있다 보면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싹하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양기를 느끼고 바로 앞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대신 어떤 귀신이 올지 대화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어떤 귀신이든 눈에 띄는 양기가 보이면 무조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부르는 거고 대체하는 방법은 양손 앞에 양기를 보고 그 귀신을 오른쪽 손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긋는 이유는 귀신이 왼쪽을 좋아해서라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퇴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귀신인지 모른다는 것, 퇴치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의 말은 여기까지였고 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가 밤 11시경. 전 인터넷을 끄적이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호기심에 그 방법대로 해봤죠. 방 안에 불은 끄고 컴퓨터만 켜놓은 채로. 잠시 뒤 오싹, 오싹, 오싹. 왔다. 전 몇 번의 서늘함 끝에 정말 그 전에 몇 번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씨, 이거 느낌 탓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었나? 아무튼 꽤 긴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한 20분쯤 지났었나? 그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뭐 했냐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 방에서 멀리 있는 편인 주방에서 뭔가를 느끼고 오시다니 전 은근히 불안했죠.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심이 무척이나 좋으시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뭐 했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으시다니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는 잠시 제 방에 계시다 나가셨고 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평소엔 보통 새벽 한두 시쯤엔 잤었는데 11시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리다니 그렇게 엄청 오래전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엔. 그러고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떠지더군요.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이 또렷한 의식이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위에 눌렸던 것입니다.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처음 눌려본 건데 얘기해준 거하고 좀 다르더군요. 자기 전에 그런 짓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 바로 위 천장에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정말로 어둠 속의 어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전 처음에는 착시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더군요.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검은 게 내려오면서 웅얼웅얼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망할 놈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 검은 형체가 어느 정도 내려오자 사람의 얼굴같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좀 더 잘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죠. 왜냐면 그 여러 사람이 소음이 들리는 와중 제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과 한 5cm 정도였나? 그렇게 다가올 때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하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나? 그러면서 천장이 내려옵니다. 처음엔 천장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래가 허전해서 밑쪽을 보기 전까진. 아래쪽을 보니 제가 있더군요. 순간 제 목소리지만 엄청난 큰 소리가 나오더군요. 엄마를 부르면서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정말 미치는 것은 가위가 풀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 죽고 싶었나? 그렇게 죽고 싶었나? 그렇게 죽고 싶었나?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어머니께서 뛰어 들어오셨고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에 가자고 하셔서 새벽에 어떻게 가냐고 시계를 봤는데 놀랍게도 밤 12시도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든 지 약 30분. 그럼 잠자리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눌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이 정말 천천히 내려왔었는데. 그 후에 바로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하시던 목사님에게 약 40-50분가량의 기도와 간단한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목사님이 어머니를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중간중간에 어두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 게 안 좋은 내용 같았죠. 다음날 어머니께 엄청 혼났지만 그 얼굴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 봄방학이 끝날 무렵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 사촌이 얼마 전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준 게 기억납니다.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전에 일이 생각나서 전 또 한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날은 방에 불을 켜고 잠을 잤습니다.